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홍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예민한 이슈인 EWG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다양한 의견을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100%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WG 그린 등급 정말 좋은 성분일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중간적인 입장에서 살짝 아니다 쪽입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제품은 플레라디 에델바이스 오일 밸런싱 토너라는 제품인데요. 100% 그린 등급의 제품입니다. 토너 제품은 그린 등급으로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액상 타입이다 보니까 물, 추출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EWG 그린으로 맞춰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림 종류나 아니면 메이크업 제품들은 각각의 기능을 해야 되고 또는 색깔도 예쁘게 나야 되고 크림에서 이렇게 쫀득쫀득한다거나 아니면 막 말캉말캉한다거나 그런 재밌는 제형들 있죠.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EWG 1, 2등급으로는 그것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약 떡볶이를 주면서 MSG를 넣지 않고 똑같이 구현을 해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제형이나 밀착력이나 이런 거 좋은 제품들, 그런 메이크업 제품들은 EWG 그린으로 맞춘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각각의 기능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EWG 1, 2등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WG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미국의 환경단체입니다. Environment Working Group이라고 해서 EWG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미국의 이제 환경단체이고 뭐 국가가 공인했다거나 뭐 FDA처럼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사실 약간 사적인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 정도 될까요? 그런 기관인데 이게 어떻게 한국에 퍼지게 되었냐? 사실 화해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에 더 소개가 되게 되었죠. 화해라는 어플 여러분 대부분 깔아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설치를 해서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전성분을 분석해주는 게 이제 그 화해 플랫폼의 주요한 처음의 역할이었잖아요. 화장품 전성분은 각 업체들한테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까 생각을 하다가 EWG라는 사이트에서 각 성분마다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매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DB를 가져와서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WG가 화해 기준이 된 거죠. 플랫폼이 여러분들한테 퍼지면서 EWG가 화해 기준이 됐고 그 화해 기준이 곧 소비자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슈가 있고 했었을 때 저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고 제품을 개발한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킨이 몸에 좋아서 먹나요? 아니죠. 밤늦게 먹고 이러면 사실 좋진 않잖아요. 지방도 많고 또 튀긴 음식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맛있으니까, 바삭하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유기농에 청정된 그런 음식만 먹지 않는 것처럼 화장품도 뭐 몸에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획일화되게 성분으로만 딱 획일화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 떡볶이를 MSG 안 넣고 어떻게 만들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뭐 베트남 고춧가루 좀 섞어야 되고 여러 설탕도 좀 넣어야 되고 약간 몸에 안 좋다라고 좀 자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분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뭐 멸치, 다시마, 가루 내가지고 막 몇 시간 우려가지고 만드는 떡볶이를 만들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결국에는 원가가 상승이 되고 곧 그것은 소비자가의 상승으로 여러분들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획일화된 이런 성분, EWG에 대한 그린 등급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기보다는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그게 곧 진실이고 최고인 마냥 포지셔닝 되어 있다는 것이 저한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EWG 그린 등급이 아니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또 이슈가 됐던 게 페녹시 에탄올이라고 하는 방부제 성분이 있습니다. 우린 물만 놔도 물도 계속 있으면 썩잖아요. 근데 화장품이 사용기한이 개봉 전 기준이긴 하지만 2년에서 3년, 개봉 후에는 6개월 또는 12개월 정도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품들을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걸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계속 유지하는 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부제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 뭐 편의점에서 파는 레트로트 식품이나 라면이나 빵이나 이런 데도 다 방부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장품 방부가 필요한데 페녹시 에탄올은 정말 오랜 전통의 오랜 실험을 거쳐서 지금까지 사실 별 문제 없이 써왔던 그런 원료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아주 극미량으로도 강력한 방부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럽에서 수입하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에는 페녹시에탄올이 들어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1층에 있는 해외 브랜드들도 페녹시에탄올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성분이면 그들이 계속 쓸 수 있을까요? 글로벌 명품이라는 회사가. 페녹시에탄올은 안전한 성분입니다. 페녹시에탄올 자체를 우리가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다량을 흡입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화장품에는 정말 미량의 방부제 역할을 할 정도만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서 나온 게 1,2헥산다이올이라는 건데, 1,2헥산다이올은 1, 2등급이긴 하지만 양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페녹시에탄올로 처방이 된 제품들은 전성분의 끝에 거의 페녹시에탄올이 있어요. 정말 극미량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1,2헥산다이올로 방부가 된 제품은 1,2헥산다이올이 중간 정도로 있어요. 네. 여러분들 갖고 계신 화장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지금 정제수, 에델바이스 추출물, 부틸렌 글리알콜, 그 다음에 글리세린, 그 다음에 1,2헥산디올이에요. 한 6번째 정도 오네요. 이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WG 그린 등급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을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아마 대부분의 EWG 그린 등급의 화장품들, 특히 토너 제품 같은 경우에는 1,2헥산다이올이 앞쪽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1,2헥산다이올이 물론 방부의 효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컨디셔닝도 효과가 있고 있을 수는 있지만 방부제를 위해서만 또 넣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많은 양의 방부제를 쓰는 것보다 사실 극미량의 방부제를 써서 강력하게 방부 성분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1,2헥산다이올이 페녹시에탄올에 비해서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화장품 성분은 사실 식품이랑 다르게 표시가 되잖아요. 이 얘기는 좀 예민할 수는 있겠지만 저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의약처라는 정부의 산하기관이잖아요. 그곳에서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등등등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을 다 다루고 있는데요. 규제 같은 것도 만들고 새롭게 법도 만들고 이렇게 되죠. 법을 만드는 건 국회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이런 양념 같은 거 보셨을 때 뒤쪽에 성분이 나와 있고 뒤에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가 써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은 성분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다 나와 있지 않고, 성분에 대해서 퍼센트 나와야 되는 건 두 가지인데,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 배양액 같은 것들을 넣었을 때, 두 번째는 상품명에 그 성분이 들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구달 청귤씨 세럼 이런 것처럼 구달의 청귤이라는 그 제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제품명에 쓸 때는 꼭 써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국내산인지 어떻게 추출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출물을 만드는 그 공법에는 용매를 넣어서 추출하는 방법, 열을 가해서 물과 함께 열수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수증기를 모아서 하는 증류 방법, 그리고 초음파로 추출하는 방법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효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추출 방법을 썼느냐, 그리고 얼마나 신선하고 안전한 원료를 썼느냐. 왜냐하면 우리 식품도 이게 위생적이지 않으면 믿고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원물도 잘 씻어서 좋은 원료를, 홍삼도 구중구포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있었냐, 이런 것들도 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나랑 잘 맞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성분만 보고 고른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쇼핑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전 많이 테스트해봐라, 이것저것 써봐라,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EWG 그린만 사야지, 나는 무조건 그린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약간 편중되어 있는, 나는 기름이 쪽 빠진 구운 닭만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거와 같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치킨이 있습니까? 튀긴 치킨, 그리고 거기다 양념 입힌 치킨, 뿌려 먹는 양념 가루가 있는 치킨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기름기 쏙 빠진 건강한 구운 닭만 먹을 거야, 나는 백숙만 먹을 거야 하는 거랑 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 화장품은 생필품이자 부가가치 상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행복함도 주고 또 재미도 주고 이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EWG 1위라고 해서 무조건 좋진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천생연분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장품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구운 닭만, 그 닭집만 생기면 어떡해요? 다양한 닭집이 생겨야 여러분들 재밌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화장품, 우리 K뷰티의 산업이 여러모로 다양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꼭 EWG만 고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하게 상품에 대해서 가격도 따져보고 양도 따져보고 또 브랜드의 가치도 따져보고 디자인도 따져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그런 천생연분 같은 그런 화장품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화장품을 선택하고 고르고 공부하는 방법 잘 아셨죠? 네. 앞으로도 제가 많은 팁들 드리면서 저의 15년의 노하우를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